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우찬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4장 필립스 곡선과 기대 4절에 해당하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381페이지 봐주시면은요,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밑에. 자, 앞에 3절에서의 분석은 단기적으로 정책 당국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단기라는 말 잘 보세요.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총공급, 단기 총공급 곡선상의 어떤 한 점,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이라든가 통화량을 증가, 아니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중앙은행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화폐 공급을 늘려서 경기를 진작시키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우리 앞에 그림에서 14-5 기억나십니까? 14-5로 가서 보세요.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별 그래프는 아니고 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살짝 여기다가 정리해서 복습을 해보면, 여기요 요렇게 Y가 있고 P가 있고, 자 14- 네 거기 5 그래프 다시 볼게요. 자, 우리 장기의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에서 국민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장기 롱런 AS 이렇게 할까요? 단기에는 이렇게 단기 AS, 그리고 여기 총수요 이렇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팍 충격을 주게 되는 거니까 AD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연 산출량,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보다 생산량이 더 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차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C점으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자, 38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C점으로 가지만 단기에는 여기서부터 이 곡선상에 어떤 점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책 당국은 단기 총공급 곡선상에 있는 한 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총수요를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오케이. 자, 다음 38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자, 그렇다면 총생산을 되도록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좋을까? 아니, 생산량이 무조건 많이 되면 좋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네, 거기 보시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산출량 수준은 여기야. 요게 자연 산출량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 산출량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이라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이걸 넘어서게 되면 과다하게 소진하게 되니까 경제가 과열돼서 오히려 버블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버블이 끼게 된다는 걸 뭐라 그래? 여기서 과열되면, 그치,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조건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너무 많이 가동을 많이 하면 몸에서 열이 나고 기계도 과다하게 사용되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죠. 해악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연 산출량보다 생산량을 더 많이 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물 부분의 어떤 경기와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고,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정책 당국, 특히 중앙은행은 여기 나와 있는 특히 물가 수준 자체보다도 물가 상승률인 인플레이션에 더 관심이 많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물가 수준이라는 P보다는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표현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중간에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명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 단기총 공급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전기 한 달 전, 뭐 1년 전 거를 빼줍니다. 그렇죠? 뭐 각주에는 4번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은 원래 퍼센트지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서 빼주면 사실 퍼센트 증가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듯이 그냥 단순화를 위해서 물가 수준의 차이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시죠. 양쪽에다 요걸 빼준 거야. 이렇게 요거를 빼준 겁니다. 오케이. 14-8식이라는 요거 없을 때 나타난 그 단기 총 공급 곡선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자, 빼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요걸 한번 보시면 빼준 다음에 요거를요 파이라고 쓸게. 파이. 요건 기대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냥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물가 증가율로 나타낼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물가 수준 간의 차이를 파이로 나타내고 이를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플레이션율 레이시라고 쓸게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얘는 예상 물가랑 실제 물가의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건 기대가 들어간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요. 네, 이렇게 용어 정리 좀 하시고요. 자, 383페이지 요식 우리가 얻어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식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자, 요거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요. 자, 383페이지 그 14-9식 밑에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 총생산 갭 요게 총생산 갭이야. 총생산 갭 네, 요거에다가 그리고 비용 충격, 비용 인상 충격. 뭐 요거 그냥 V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 인상 충격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요 충격에 따른 총생산 갭과 여기 비용 인상 충격은 어떻게 돼? 거기 나와 있는 생산 비용 증가는 총 공급 충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AS에 대한 충격.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총생산 갭은 AD에 대한 충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 영향 미치는 부분 잘 체크하시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의 충격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이렇게. 얘는 AS에 영향을 미친 거야. 비용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거니까 거기 보시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다시 디맨드 풀입니다. 수요 견인. 견인차 생각하시면 돼.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비용이 인상된 거야. 코스트 푸시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앞에 기대를 반영하는 거야.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때 실제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기대가 이렇게 또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경직성 모형에서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높은 물가를 예상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도 나와 있듯이 기대가 추가됐습니다. 부가된 그래서 이게 필립스 커브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대가 부과된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앞에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물가 수준 대신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내게 된 것이고, 자, 우리 앞에서는요. 거기 보시면은 y와 p와의 관계였는데 y와 파이와의 관계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총수요 같은 것도 y와 p 물가 수준과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총수요도 y와 파이 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로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선 생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볼게요. 끝으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파이 2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라고 나와 있는데 파이 2라는 것은 요거요. 이전기 예컨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된다 한 기로 하면 한 달 전의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현재 인플레이션율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T-1기에서 생각하는 거야. 야, T기의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익스펙테이션 해서 나타낸 거. 그 전기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해서 이자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시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식을 써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 곡선과 이제 실업해가지고요.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앞에서 나타낸 14-9식의 필립스 곡선에서 총 생산 대신 실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요. 여기 그대로 총 생산 대신 실업으로 바꿔서 사용하려고 해요. 여기다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이걸 오쿤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쿤의 법칙은 네, 여기 한번 볼게요. 14-10식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국민소득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국민소득은 줄고 실업률은 올라가겠죠? 여기 그냥 K라고 할게요. K가 0보다 크고 자연 실업률 그리고 자연 총생산. 자, 우리는 관심사가 뭐와 뭐가 관심이다? 요거야. 여기 Y와 요겁니다. U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연 실업률,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나타내는데 요 관계식을 우리가 오쿤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기 14-10식 바로 밑에 한번 보시면 실제 실업률이 만약에 자연 실업률과 같다라고 할게. 이렇게 되면 오른쪽이 빵이잖아. 그러면 실제 국민소득이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의 국민소득,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같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만약에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더 높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경기가 과열입니까? 침체입니까? 그치, 이거는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침체된 상태에서는 Y가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더 작다. 이게 침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관계식을 그냥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이제 총생산과 실업 간의 역의관계. 그게 오쿤의 법칙입니다. 역의 관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냥 K라고 할게요.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도 0보다 커. 그래서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요걸 이용을 해 가지고 식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했어. 앞에 보면 요 부분 있잖아요. 알파까지 끌고 왔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지금 국민소득이 아니라 실업률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게 되면 요게 들어가는 거지.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필립스 곡선을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마이너스 관계로 표현하는 거. 요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U와 여기 나와 있는 파이와 요거 두 개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14-11식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생산과 인플레이션 간의 플러스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변하거나 자, 요거는 우리 곡선상에서 두 주인공이니까 파이, U 이게 이제 두 주인공이니까 내생변수가 되겠죠. 나머지 고정되어 있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하거나 파이로 정리됐으니까 요 그냥 V라고 할게요. V가 변하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체가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파이 2가 올라가거나 V가 커지게 되면 필립스 커브는 상방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실업이라는 얘기를 집어넣으면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니까 아니 노동시장에서는 균형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네, 요거 곡선은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로 표현했는데 현실에서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일자리를 찾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경기 침체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결국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장기적으로 모든 가격과 임금이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될지라도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마찰적 요인이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찰적 요인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 결과 단순한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모형과 달리 실제로는 자연 실업률이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거 자연 실업률 여기가 아니 이게 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 실업률 수준은 0보다 큰 게 일반적이다. 오히려 제로가 되면 이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출량도 자연 산출량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도요. 요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근데 0보다 큰 거야. 뭐 2%, 3% 뭐 이렇게 되겠지? 그거보다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385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죠. 단기 필립스 곡선과 장기 필립스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그려본 것처럼 요 파이와 U와의 관계를 나타낸 게 필립스 곡선입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절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예 이걸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파이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U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2 플러스 K, U, N 플러스 V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수직축의 절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와 얘가 관심사가 되고 요 K가 그냥 기울기 된다.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쪽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한다. 뭐 그거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장기에는 요 식을 가만히 보면 386페이지 가볼게요. 장기에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얼마가 될까? 요거 예상한 게 실제랑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므로 그럼 이게 되면 어떻게 돼? 얘와 얘가 지워지잖아.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같아지게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언제나 똑같아지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같아지는 그런 상태에서는 자연 실업률 다 일정하게 돼서 장기의 필립스 커브 롱런해서 여기 L이라고 쓴 겁니다. 그건 수직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여기에 거시경제 정책이 들어갔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가 낮은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이지. 거시정책의 목표가 낮은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낮은 실업 또는 높은 총생산, 이게 고용 안정이지. 요게 이제 거시경제학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필립스 곡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정책 목표들은 서로 상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을 어떻게 둘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레스토랑에 메뉴판 가지고 얘기합니다. 메뉴판에서 요리를 하듯이 아니 이거 하실래요? 저거 하실래요? 저거 둘 다 그냥 신청합니다. 뭐 코스 요리로 주세요. 코스 이럴 수 있는데 이 실제 필립스 곡선의 위치 자체가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우하향하는 게 안정적으로 고정돼 있으면 그건 아시겠죠? 언론에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 총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면 거시경제 정책을 그대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왔다리 갔다리 변한다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필립스 곡선 상의 한 점을 선택하려고 해. 야, 내가 저 점을 선택하면 가장 바람직하겠네. 근데 이게 사물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그 점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점을 누리게 되는 거죠. 메뉴판 우리가 고를 때 메뉴판이 막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면 저 이거 주세요 찝으려고 했는데 짜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메뉴판이 움직이면 짬뽕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387페이지에도 필립스 곡선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 필립스 곡선상의 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정책 당국은 그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비용 상승 충격,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냥 V라고 할게요. 요거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필립스 곡선 자체가 둘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주어진 실업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8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했네.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태그네이션이니까 높은 실업,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고, 아니, 그러면 이건 뭐야?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률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점을 찍었더니 70년대에 점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필립스 커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필립스 커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가 안정적으로 우하향하는 게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안정적으로 우하향하는 게 사라져버렸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하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성공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위해서는요. 네 번째 단락 볼게요. 단기 필립스 곡선의 위치가 바뀌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필립스 커브 자체가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상하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러니? 라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화하거나 비용 측면에서 이게 변화하거나 그런 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다음 단락 볼게요. 장단기로 나눠서 볼 건데 앞서 논의했듯이 현재 거시경제 정책과 무관할 정도로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가 본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요게 실제 인플레이션과 요게 이제 똑같게 되고요. 예측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확장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도 인플레이션을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영구적으로 더 높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이거보다 실업률을 낮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이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또 기대 물가 때문에 실제 물가는 더 가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두 개가 같아지게 된다.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인플레이션율과 관계없이 체크하시죠.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이 얘기가 바로 프리드만 펠프스의 자연 실업률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AS 곡선도 마찬가지야. 단기, 장기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 기대가 여기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프리드만 펠프스의 자연 실업률 가설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필립스 곡선이 처음 발표된 1958년부터 60년대와 70년대 거치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아니다. 프리드만과 펠프스는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잠깐은 갈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줄 시간이 지나면이 바로 요거야. 장기적으로 이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지나면서 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고 임금 상승을 요구합니다. 예상을 하는 거지. 기대에 반영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는 어떻게 되는데요? 단기는 아직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조정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기대하면 이 단기가 되게 짧아지게 되고요. 바로 장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우리가 기대 중에 적응적 기대 아니면 정태적 아주 서서히 가게 되면 단기라는 기간이 길어지고 장기가 짧아질 것이고 반면에 빨리빨리 사람들이 거기 대응하고 예상을 하면 단기가 짧고 장기가 길어진다. 예,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시경제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역할 살펴봤고요. 필립스 커브 우리가 단기 AS 곡선에서 우리가 오콘의 법칙을 이용해서 필립스 커브로 바꾸는 거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걸 좀 확장해서요. 자연실험률 가설을 적응적 기대와 자연실험률 가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